안녕하십니까. 2019년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기 전에 그들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썼는데에도 강제 북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고 통일부가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측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데 대해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 장관에게까지 북한 어민의 진짜 귀순 의사를 감춘 채 비밀리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어민 사건 조사를 서둘러 끝내게 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일부는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당시 북한 주민들은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통상적인 귀순 의향서 양식의 자필로 인적 사항, 귀순 희망 여부 등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당시 합동정보조사 참여기관이 아니어서 관련 자료를 갖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귀순 의향서는 국정원을 비롯한 합동정보조사 참여기관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인사들은 강제 북송 이후로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작년에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어민들은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최근까지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담긴 자필 의향서가 확인되면서 앞으로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탈북자 업무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귀순 의향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이유도 검찰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공문서인 귀순 의향서를 북한 어민들의 최종적인 의사로 보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귀순 의사를 왜곡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다는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를 묵살했다는 것은 강제 북송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에서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귀순한 어민 합동조사를 서둘러 강제 종료시켰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탈북자 합동신문은 대부분 몇 달씩 걸리는데 귀순 어민의 경우 서 전 원장이 납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 명확했다는 정황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귀순 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로 판문점까지 끌고 간 이유는 끌려가는 동안 자해할 위험이 있다는 당국의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귀순 어민들의 강력한 귀순 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 북송할 때 자살할 가능성까지 대비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강제 북송을 하던
2019년 11월 7일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에 군이 귀순 어민을 송환해 줄 수 있겠느냐, 송환할 때 자해 위험이 있어서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 대대에서 에스코트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군 차원에서 민간인 송환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답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은 경찰 특공대원 8명을 동원해서 그날 오후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표류해온 북한 주민을 호송할 때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인계합니다. 경찰청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경찰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해 우려가 있다며 지원 요청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시를 내린 관계기관이 어디냐는 물음에 경찰 측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의도적으로 오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강제 북송 이튿날인 11월 8일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왜곡 사례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귀순 어민들이 우리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발언은 정부 조사 과정이 아니라 선상살인이 벌어진 뒤 북한 항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후 귀순 어민들은 북한 김책항에서 도주했고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도 남하한 끝에 납포됐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 소관이 아니어서 몰랐고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국회에 나와 답변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귀순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끝났던 이유도 검찰 조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작년 2월 국회에서 범죄 행위를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규명해야지 우리가 규명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행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어민뿐만 아니라 살해 현장인 오징어잡이 어선도 북한 측으로 넘겼습니다. 국정원은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오징어잡이 어선과 어선의 소독을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현재 국정원에 의해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11월에 있었던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과 2020년 9월 서해 NLL 부근에서 있었던 우리 국민의 피살 사건 등 최근 밝혀지고 있는 대북 관련 비인도적 사건들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 등이 끼어들어 상당 부분을 조작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 어부들이 귀순 의향서를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강제로 오랏줄에 묶고 눈을 가려 북측으로 강제 송환시키지를 않나 표류 중에 있는 북한에 잡혔다가 피살된 뒤 불살라 버려진 우리 국민이 월북자라고 월북몰이를 하질 않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비인간적인
몹쓸 짓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회담이 중도 파탄된 뒤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 재화를 재개시키겠다는 문재인의 허황된 뜻에 따라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이 동원됐던 것이라고 봅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핵을 김정은은 핵을 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핵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 정도의 감도 잡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엇을, 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대북관계를 이끌어왔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앞뒤 생각 없이 무조건 충성을 다해오던 무지랭이들은 이제라도 자기들이 대역 죄인의 칼을 뒤집어 쓰게 생겼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딱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